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이렇게 9월의 첫 번째 날에 오늘도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9월은요, 좀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바로 오는 3일부터는요, 국내에 입국하실 때 PCR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은요,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로 처음으로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인데요. 가족 간 모임, 인원 제한도 없고요. 고속도로 휴게소나 철도, 버스에서도 실내 취식도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시면 임시 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말 개인의 방역과 안전주의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9월에는 더 건강하고 안전한 9월 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난밤 미국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면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뉴욕 3대 지수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 의사의 좀 매파적인 발언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표된 고용 지표도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양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지금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하락세도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 지금 1.78% 하락하면서 2,42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세인데요. 1% 이상 하락하면서 800선 붕괴되었습니다. 797.43%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시장 내포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고 노란톡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준비해주신 온라인 강연회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올 겨울 우리에겐 압도적인 수익률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1577-7451번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어제 조금 빠졌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이틀 동안 먼저 올라가는 바람에 미국 시장이 반등 줄 알고 올라왔는데 미국 시장이 아직 반등이 없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빠집니다. 자, 근데 이 빠지는 폭이 뭐 지지선을 깬다라든지 지금 뭔가 좀 과도하게 좀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어제처럼 비슷하게 어제도 미국 시장이 빠져가지고 어제도 아침부터 개파락이 떨어졌지만 오후에 다 들어줬죠. 자,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일단 시장부터 가보겠는데요. 자, 일단 코스피부터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는 자, 분차트로 한번 돌려볼게요. 분차트로 돌리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요 전저점까지 거의 지금 다 밀려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를 깰 거냐? 여기가 깨질 거면은 코스닥도 깨져야 되는데 코스닥은요. 여기 떠 있습니다. 여기 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로 따지게 되면 얘는 여기 무너져야 되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떠 있으면서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강하고 물론 코스피도 강한 편이에요, 지금. 근데 코스피가 깨질 것 같으면 코스닥이 벌써 더 많이 무너져야 되는데 잘 버티고 있다는 뜻은 이 시장은 별로 빠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장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태조 이방원 테마가 여전히 강한데요. 대명에너지가 오늘도 19% 급등을 하고 있고 SDN이라든지 S에너지라든지 4% 강세를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가요. S에너지 잘 가죠. 5점 몇 프로 좀 떠 있고 대명에너지 얘는 20% 또다시 폭등하고 있고 일단 태양광 섹터 강하고 그리고 원전 섹터도 아침에 강했다가 지금 다시 밀려가고 마이너스 바뀌었지만 여전히 수주 소식들이 이어질 애들이라 눌리면 또 갈 애들이고 그리고 방산주들도 강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플러스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61선 요 라인을 지지를 하는 코스피는 2,400을 지지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여기서 이중바닥형 내지는 미국 시장이 반등 줄 때까지 좀 기다리는 모양새인데 자, 미국 시장으로 돌아가서 미국 시장은 아직도 눌림목권 안에 있는 겁니다. 아직 깨진 게 아니에요. 61선은 깨졌지만 아직 눌림목선 2차 자리에 지금 근접한 자리에서 언제 돌릴까 조금 고민하고 있는 자리인 거고 얘도 조금 더 밀려도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밀려도 되는데 이제 2차 지지 라인으로 밀리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는 좀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줘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좀 올라가려고 해도 미국 시장이 눈치를 보다 보니까 가기가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빠지는 이유가 미국 시장이 반등 줄 때까지 기다리는 모양이고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이 저점을 그러니까 지지 라인을 지금 지키면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려는.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 이틀 정도 시도를 했는데 미국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올라갔다가 뻘쭘해서 한번 내려오는 것뿐 밑으로 박살나려는 흐름은 아니다. 그도 왜 그런지를 또 설명을 하자면 어제 외국인들이 2,400억을 장중에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런데 어제 장 끝나고 보니까 7,453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종가상에서 플러스로 한 2,000억을 산 거는 산 건데 이게 이제 시간 외에서 주식을 막 사는 거죠. 막 사가지고 7,500억, 7,400억까지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주식을 별로 팔 생각은 없고 흔들면은 사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1,800억을 매도하지만 어제는 2,400억 매도하다가 7,400억을 샀으니까 여기서 2,400억 더하면은 그러니까 2,400억을 매도하다가 순매수 7,400억이면 거의 1조죠. 9,800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1조 정도를 어제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1,800억을 팔아도 종가상으로 또 살지도 모르고 결국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부터 해서 시장은 반등이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움직일 것인데 미국 시장은 한 며칠 빠졌죠. 한 8거래일 빠졌다 그랬나? 하여튼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좀 돌려주는 상황만 나와주면 우리나라 시장은 2,500 안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 미국 시장 전에서는 안전한 섹터, 안전한 종목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태조 이방원이고 그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섹터는 방산주와 원전테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도 방산주 얘기했지만 방산주는 앞으로의 그 실적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무기 수출에 우리가 이제 지금 작년 대비 이제 많이 이제 순위가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8위로 꽁충 뛰었는데 2.8%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체 100%의 2.8% 정도밖에 안 되고 2.8%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8위인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거의 40% 가까이를 미국이 전 세계에다가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거의 20% 정도 가까이, 그러니까 40%, 20% 합치면 거의 걔네 둘이서 60%를 담당을 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그 위상이 높아지고 무기 신뢰성 그리고 이 무기라는 체계는 대량으로 만들어야 일단 단가가 싸지고 그다음 운영을 계속 뭔가 해줘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쓰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거를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러니까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쓰기 때문에 이게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 비행기 같은 경우도 우리는 뭐 30년, 40년을 막 쓰니까 원래는 그렇게 오래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정비 기술도 많이 발전도 했지만 어쨌든 그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방산주들이 앞으로 왜냐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산주들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이제 안전한 물려도 확실할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시장이 흔들릴지언정 뭐가 겁이 날까?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9월 첫날인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 계속되는 하락세에 지금 우리 시장 조금은 영향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의 반등과 좋은 흐름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시장 좀 전반적인 하락세로 보여지진 않는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더 강한 흐름에 대한 기다림 조금 불안하실 때는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서 더 단단한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시장에서 든든하게 여러분을 지켜드릴 표적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진 꼽아주셨는데요. 5%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저희의 수익률 든든하게 가져갔습니다. 화요일에 꼽아주셨던 팜스토리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다른 종목들 흐름이 좀 좋습니다. 수요일에 꼽아주셨던 한화시스템 3.9%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목요일에 한전산업 5%의 수익률 가져갔습니다. 금요일에 오르비텍 꼽아주셨는데요. 이날은 수익률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흐름이 점차 좋아지는 모습 보여졌는데요. 이번 주에 오르비텍 어떻게 흘러갔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네, 월요일에 오르비텍 다시 한번 꼽아주셨는데요. 그래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화요일에 한화시스템 꼽아주시면서 1.9% 수익률 꼽아주셨고요. 어제 다시 한번 한화시스템 만나면서 5.6%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50.9% 가져갑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한화시스템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또 한화시스템입니다. 일단 안전한 게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시장이 지금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제일 안전하고 만만한 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 방산주가 제일 만만합니다. 왜냐면 이제 9월 달에 호주 차세대 전차 사업에 대해서 우선 협상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쟁 상대는 독일의 링거죠. 근데 링거가 약간 주행에 뭐가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여태까지 종합을 해보면 비등비등해요. 비등비등한데 그래도 우리나라한테 딱히 문제되는 건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 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갔었었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제 방산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협상 카드를 또 내밀 때 이제 호주가 전면이 다 바다잖아요. 그래서 잠수함을 이제 4년 안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몇몇 애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우리나라가 신형으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 놓은 신형 우리가 쓰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이걸 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판매하겠다. 어차피 너네 바꿀 거니까 우리가 이거 판매할 테니까 끼워 팔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주가 우리나라의 이제 그 레드백,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세는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7월 달에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YTN에. 지금 미국의 차세대 전차 54조짜리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었거든요. 근데 호주가 굉장히 깐깐하게 보면서 우리나라 걸 선택을 하면 그러면 미국의 차세대 전차 54조짜리 그거도 우리나라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단 호주가 먼저 운영을 해보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그리고 미국은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우리나라와 많이 무기를 많이 판매도 했지만 이미 군사적으로도 그다음에 많은 이제 창정비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도 많이 교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무기의 우수성과 그다음에 특히 정비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쟤네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비행기 같은 경우도 뭐 F-16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한테 창정비를 맡길 정도로 창정비가 뭐냐면요. 일단 비행기를 어느 정도 이제 운행을 하면 이제 달고 뭔가 이제 녹쓰는 건 됐다 치고 뭐 고장난 것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다 분해를 합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보니까 잠수함을 일부러 잘라요.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다 용접했잖아요. 그걸 일부러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다 분해를 해요. 하나하나 다 분해한 다음에 다시 다 하나하나 다 닦고 그다음에 고장난 것들은 이제 뭐 노후화된 거는 다 교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재조립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지만 바다 얼마나 그 수심이 깊고 그게 압이 심하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삐뚤어져도 이게 만드는 것보다 분해했다가 다시 재조립하는 게 이게
더 힘든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잘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맡기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어쨌든 정비 기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분해와 조립 요거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 명성이 자자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따져봐서도 우리나라의 이제 그 무기의 기술과 그다음에 정비 기술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마도 우리나라의 그 레드백 54조짜리 저는 이거 우리나라 거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 기사는 7월 달에 YTN 기사 나온 거고 이미 벌써 이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던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뭐 이거였는데 일단 호주권이 저걸 봤을 때는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호주권 이번에 따내게 되면 그 다음은 한미 방산 FTA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아마 레드백이 아마 가지 않을까 미국으로 그러면은 그게 엄청난 이제 수혜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무기를 사줬다. 사실 이제 T-50기 같은 경우도 훈련계도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미국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샀다라는 얘기가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되면 아무리 모르긴 몰라도 그냥 미국에서 샀다라는 걸로 이미 벌써 품질은 이미 벌써 게임이 끝나버린 거죠. 그게 아니어도 뭐 미국이 안 사줘도요.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지금 살려고 다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FA 50기 이번에 이집트도 이제 구매를 하고 폴란드도 구매를 하고 이제 자기들이 써보게 되면은 좋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유럽 나라들과 중동 나라들과 동남아시아 뭐 다른 나라들한테 이미 계속 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계속 이제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구입은 늘어날 거라서 그래서 저는 향후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뭐 100년까지도 계속 우리나라의 방산 이쪽은 계속 나날이 클 거다.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물량은 2.8%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5.9%까지 내년에 내다보는데 향후 뭐 10년 안에는 20%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0%면은 지금부터 10%만 늘어나도 250조 정도인데 20%면 한 500조 정도 이 정도 이제 수출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어쨌든 저는 방산주가 좋습니다. 어쨌든 방산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시장이 그냥 꿀렁꿀렁거리고 뭐 급락은 없는데 불안할 때에서는 안전하고 좋은 게 확실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방산주 가지고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태조 이방한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 하나 시스템인데요. 한 번 더 보고 그다음에 급등명중한 종목도 2개 더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하나 시스템. 자, 하나 시스템. 오늘 아까 전에 이제 16,100원을 잠깐 돌파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집을 나서기 전에 이제 사무실에서 봤더니 그때 JP모간이 샀어요.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샀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샀습니다. 그때 물량이 확 많이 들어왔던 게 걔네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물량을 뚫어준 건데 그럼 JP모건 당연히 외국계 물량일 거고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은 기관 물량일 거고 어쨌든 걔네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어쨌든 지금 물량들을 위에를 뚫어놨는데 지금 눌러놨죠. 지수가 밀려서 그래요. 근데 지수가 밀렸다가 어제도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줬듯이 어제도 이렇게 계속 그래요. 밀렸다가 반등 주고 밀렸다가 반등 주고 밀렸다가 반등 주고 왜냐면 계속 외국인들이 주식 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밀렸다고 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이게 떨어질 거면 이미 코스닥에서 사고 칠 겁니다. 코스닥에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코스닥이 이게 깨져야 코스피도 그 자리가 바로 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자리가 바닥이에요. 코스피는. 그러니까 바닥 잡고 이렇게 또다시 오후장 가면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이 하나 시스템도 여기서 아까 전에 있었던 자리로 다시 이렇게 한다면 조만간에 아마 돌파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수익이 났던 게 이제 어제는 좀 가격이 좀 어제같이 이렇게 개팔게 떨어지니까 싸게 산 사람들은 5.6%가 아까 전에 수익이 났을 때 못 팔아서도 괜찮다. 어차피 가져가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JP모건하고 삼성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수 창고를 보게 되면은 2위가 삼성증권이에요. 아까 확 들어와서 그래요. 그리고 3위가 지금 JP모건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 2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자, 풍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방산주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자, 방산주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죠. 이거 32,000원까지 갈 거라 그랬죠. 32,000원까지 갈 거고 일단 뭐 지수가 지금 급락이 없으니까 이런 종목은 한 이렇게 천천히 32,000원 가면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샀다가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 풍산이 저거보다 좀 더 올라갔어요. 20% 가까이가 될 건데 그렇죠? 20.7%. 그래서 이게 한 20.7% 올라온 거거든요. 저기 좀 잘못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는 20.7%로 종이는 돼 있는데 그러니까 20.7% 정도 수익이 났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았다가 차라리 한화 시스템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지금 저항이 두 개가 걸리죠. 눌렀다가 다시 가야 돼요. 눌렀다 다시 가야 되는데 한화 시스템은 여기를 벗겨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18,000원, 2만 원이 보이는 자리고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갔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풍산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고 하나 시스템 쪽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7월 26일 날에 드렸었던 이제 한화. 얘는 한번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눌리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눌리고 나서 다시 또 여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 자리예요. 이제 눌리고 나서 또 올라가게 되면 뭐 현대위아처럼 현대로템처럼 가는 거죠. 이제 현대로템, 현대위아 이런 식으로 올라가 놓고 지지해 놓고 눌러 놓고 그러니까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그걸 눌러 놓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또 눌러 놓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게 대명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대명 에너지가 되는 거고 적당히 움직이게 되면 현대로템이 되는 거고 현대로템 강한 거죠. 현대로템도 가는 거고 적당히 움직이면 현대위아처럼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하나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갖고 있다면 계속 보유하시고 하나의 위치를 보면은 앞으로의 그 전망성을 봤을 때는 이쪽으로 4만 원, 5만 원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쪽은 계속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하나 시스템. 어제 싸게 산 사람들은 벌써 5.9% 수익이 아까 전에 나왔지만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조금 좋다가 말았죠. 괜찮다 그랬어요. 다시 올라갈 거고. 자, 일전에서도 15,800원에 이거를 표역 종목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 가격이네요. 15,800원. 15,800원까지 어차피 동일하니까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어제도 설명했지만 하나 홈페이지,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다 설명을 다 드렸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없고서는 전차가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A사 레이더가 작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기계는, 그러니까 전차를 예를 들어서 뭐 레드백을 판매를 한다. 그 레드백을 파고 판매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뭐 덩그러니 그냥 사막 한가운데 갖다 놓으면 그냥 뭐 기름 넣으면 움직이고 하는 거는 가능한데 뭔가 표적을 따야 되고 뭔가 레이더 지시를 받아야 되고 이 모든 시스템들은 하나 시스템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드론 체계. 요즘에 보면은 이제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적을 어디 있는지를 그거를 확인하고 얘네들은 이제 드론 체계까지도 그러니까 드론도 무인기라든지 드론도 얘네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방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 하려면 이 하나 시스템이 없고서는 얘네들이 작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포함을 안 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 시스템은 이제 UAM, 도시항공 이쪽.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드론 택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시항공이라든지 택배라든지 무인기라든지 앞으로의 민간 쪽으로의 엄청나게 커질 시장 때문에 일단 요거를 빼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기술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무기들 자주포라든지 그다음에 이지스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F-16기도 마찬가지예요. F-16기 그다음에 우리나라 모든 지금 군대에서 쓰는 모든 무기들의 그 체계들에 대한 통신과 그런 호환과 시스템들은 하나 시스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 시스템도 많은 부분을 하면서 이게 이제 방산주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방산주 하면은 뭐 지금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뭐 한화 현대로템, LRG 넥스원. 저도 LR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걸 좋아하긴 하지만 걔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얘는 별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방산에 있어서 얘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제일 적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얘도 그렇고 LRG 넥스원도 그렇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가는데 떨어질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수주 얘기가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 시스템은 아직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걸 여기를 뚫으면 이제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도 이게 무슨 종목이지를 궁금하면 하나 시스템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그러면 거기 내용이 다 한글로 돼 있어요. 아주 쉽게 돼 있으니까 딱 보면은 아, 얘네들이 방산해서 빠지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 보시고 하나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요거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얘네들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위로 이렇게 뛸 거니까 그래서 요걸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하나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하나 시스템 만나고 왔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요, 조금 더 안전한 종목 가져가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그 기술력 뛰어나다라고 계속해서 입증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표적 종목 하나 시스템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는 15,800원입니다.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 네,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형 엠텍이요. 삼형 M텍 네, 5,700원에 10%요. 5,700원에 10%. 네, 얘도 이제 그 원전 테마, 그다음에 뭐 이제 에너지 테마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쪽인데, 네. 아마 이게 이제 지금 눌림목 구간이라서 지금 재미가 없는 거고, 네. 이게 시장의 반등이 시작이 되면은 다시 6,000원 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가는 애들은 얘는 풍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요. 이것도 여러 가지 들어가는 짬뽕인데, 네. 일단 지금 눌림목이라 조금 갖고 있기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불안불안하겠지만 뭐 그렇게 네네. 문제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거래량 네. 패턴들도 괜찮아요. 거래 보면 앞에 거래가 듬성듬성 실려 있잖아요. 네네. 이게 끼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갈 때 되면 이게 쏩니다 위로. 아, 네. 뭐 그동안 5개월 동안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바닥에서 네. 위로 강하게 쏠 때는 쏘죠. 예. 네, 보는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5,700원에. 그 2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들어가자마자 네네.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종목이지 자꾸만 떨어지네 하고 하겠지만 네네. 얘는 원래 특징을 보면은 그동안 5개월 동안 보면은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강하게 튀어요. 예, 예. 강하게 튀면 한때 그때 한번 팔아주면 됩니다. 아, 네. 그럼 얼마에 팔으면 좋을까요? 일단 6,000원이 1차 저항이고 2차 저항은 네. 이제 6,500원인데 네. 일단 5,700원의 그 가격대가 그렇게 낮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예.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0원 가면은 절반 이상 네. 한번 팔았다가 네. 또 조정받으면 또 사고 그러면 네. 됩니다. 아, 이 종목은 계속 그렇게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끌고 가도 되는데 네. 또 6,000원 찍고 다시 또 5,000원 내려가면 또 힘들어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네. 팔았다가 다시 싸게 밑에서 왜냐면 지금 가격이 싼 자리가 4,000원, 4,500원에 지금 포진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10개월 동안 보면은 4,000원에서 4,500원씩으로 몇 번씩 내려와요. 10개월 동안 갖고 네. 있으면. 네. 그러니까 특징이 그러니까 6,000원에서. 그러니까 5,700원이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네. 물릴 거면 4,700원에 물리면 괜찮은데. 네. 4,000원에 사는 거는 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건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네. 지금 5,700원 가격 자체가 조금 상단에 있다 보니까 네. 매매하기가 조금 좀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수익 날 때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을 네. 때. 그러니까 종목은 아무 문제는 없는데 가격이 네, 네. 조금 높으니까 단가 좀 낮춰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6,000원까지 가려면 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여기 5개월 동안에 보면은 듬성 움직이는 게 한 5번 있었으니까 5개월 동안에 5번 정도는 빠져나올 기회를 줄 거예요. 5개월 정도요? 아니 5개월 동안에 5번 정도는 6,000원을 갖다 놓을 거라고요. 아, 5개월 동안은요? 그렇죠. 5개월 동안에
안 팔아도 욕심 나갖고 6천 원 갔는데 안 팔았어요. 그럼 또 내려가겠죠. 그럼 또 네. 올라와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에 5번의 기회를 줄 건데 팔 수 있는 기회가 5번이나 있는데 네. 안 팔면 그거는 본인의 욕심 때문에 안 파는 거고 팔 생각이 네. 있으면 5개월 동안에 5번이나 팔 기회는 줄 거란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32,000원에 10%. 한 1년 동안에 계속 이게 지금 한 2년 가까이 지금 고점에서 2년 가까이 지금 빠진 거고 여기서 따지게 되면은 5년 동안 빠지고 있는 거고 과거에 이제 줄기세포로 이제 관련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신약 관련주, 줄기세포 관련주 한창 그렇게 유행할 때에서 막 움직임이 좋았다가 그때 2017년도죠. 2017년도에서 움직임이 좋았다가 그 이후서도 고점 치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건데 32,000원에서 사서 지금 손실은 한 40% 정도 되네요. 40% 마이너스고 거의 차트를 보면은 거의 바닥자리예요. 바닥자리인데 수급이 꼬였고 개인들이 계속 갖고 있고 그 개인들도 지금 2년 동안 물려서 비슷해요. 아마 딱 그 32,000원대에 물린 사람들과 아마 동일선상에서 물린 것 같은데 일단 22,000원까지는 보입니다. 근데 22,000원도 이게 작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지금 22,000원 가면 꽤 큰 수익이에요. 15% 큰 수익이죠. 22,000원까지는 보이는데 아직 32,000원까지는 보이진 않아요. 그냥 가져가시고요. 한 22,000원 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고 손절은 안 하셔도 좋아요. 손절보다는 나중에 또다시 신약 얘기 아니면 줄기세포 얘기 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이슈가 딱 만들어지면서 또다시 테마가 돌아서면은 그때는 다시 강하게 위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를 기대하면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증권주 미래에셋증권 질문 주셨네요. 미래에셋증권 9,183원에 비중은 10%. 지금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팔고 혹은 떠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기사는 이미 6월 달서부터 나왔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게 악재죠. 그 지수가 지금 뭐 2,900, 뭐 3,000, 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장도 아니고 뭐 4,000 간다고 지금 3,500을 뚫어가고 신고점 가는 장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계속 이 상황을 유지를 하면서 그냥 계속 박스권 그래서 7,000원과 6,500원에 6,000원에 7,000원과 6,000원에 박스권으로 계속 갈 것 같고 좀 지루하고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유는 할 만은 합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또 다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이거 봐봐요. 엄청 바닥에 있죠. 언젠가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이 기관들이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네들이 10,000원으로 뛰어 올릴 거예요. 그 언젠가가 내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냥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니슨 풍력주인데 이거는 괜찮아 보이죠. 차트가 앞에도 거래가 좀 실려 있고 풍력주인데 증거금 100%짜리가라는 게 그래서 그렇지 모양은 굉장히 이쁩니다. 수렴형이고요. 2,850원 가지고 있으면은 수익은 당연히 날 거고 왜냐면 지금 태조 이방원이 강한 장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3,000원에 왔을 때 질문 주시고 잘 움직이면은 여기도 뚫어요. 여기도 뚫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3,000원 왔을 때 질문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얘도 이제 방산주에 이제 포함이 되는 종목이고 지난번에 이제 우주항공 얘기 나올 때에서 한번 움직였다가 재료 소멸로 쭉 빠졌다가 다시 방산주 얘기 나와서 최근에 엄청 올라갔어요. 최근에 50% 가까이 거의 48% 하여튼 거의 50% 가까이 갔어요. 50%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눌림목입니다. 16,400원. 그러니까 바닥에서 샀어야 될 거를 고점에서 쫓아 들어가니까 눌리는 거죠. 근데 아직 방산주들은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군비 증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군비 증강을 하게 되면 이게 좋은 신호는 아닌데 유럽도 그동안에서는 계속 평화 속에서 뭐 전쟁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대충 뭐 미국에서 전 세계 또 경찰 노릇을 살아니까 러시아가 또 하면은 미국에서 도와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여줬듯이 지금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비상이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무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쓰고 있던 것들이 다 50년 전에 쓰던 달구지 같은 이상한 전차부터 해서 다 고장나는 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기사를 보게 되면은 영국이라는 나라도 그 전차 앞에다가 빗자루를 달았다라 그러죠. 한번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다 방산 비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평화가 너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들이 다 구식화돼 있고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뭐 무기를 갈고 닦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뭐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으면은 근데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써야 되니까. 우린 써야 되는데 자꾸 미국에서 갑질한다고 막 비싼 거 팔고 막 이래버리니까 우리나라는 화가 나갖고 우리가 다 만들어갖고 다 만들자 그래서 잠수함도 만들고 뭐 항공모함도 만들려면 금방 만들죠. 항공모함도 만들 거고 잠수함도 만들고 뭐 이지스함도 만들고 이제는 전투기까지도 만들고 뭐 전차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평화주의 속에서 헬렐레 했다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서 기술을 달고 닦아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한 번 하면은 아주 끝장을 보잖아요. 그래갖고 뭐 반도체를 끝장을 보듯이 이 방산도 지금 뭐 기술력으로는 지금 세계 정상 권역에 아직은 좀 더 부족합니다만 이 정도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면 향후 5년, 10년 안에는 거의 정상들과 똑같이 저는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엄청나게 큰 비약을 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주의 미래가 엄청나게 밝다고 보거든요. 근데 얘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뭐 하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 항공우주만큼 그렇게 우량한 회사는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방산주에 물리는 게 다행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그 큰 흐름 속에서 쫓아갈 거니까 다시 수익이 나올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고 일단 물린 거는 그냥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SK 이노베이션이요. 어떤 거요? 22만 원에 10%인데 먼저 20만 원 갔는데 못 팔았더니 이거. 어떤 종목을 물어보셨어요? SK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 네. 자, 보겠습니다. 22만 원까지 올랐는데 못 팔았다고요? 아니 21만 원 얼마 갔는데 못 팔았어요. 아, 22만 원에 샀는데 못 팔았다고요? 네. 그래요. 일단 비중 10%시고 지금 이제 눌림목이에요, 얘도. 이만큼 바닥에서 이만큼 상승을 했고 한 38% 많이 갔네요. 38% 상승을 했고 눌림목인데 아직 조정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올라와야 돼요. 다시 올라오면은 20만 원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세요. 올라올 때까지. 지금은 계속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밀릴 때는 추가 매수가 답이 아닙니다. 일단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양봉 기준으로 양봉이 나올 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일단 20만 원까지는 다시 반등을 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이거 문제는 없지요? 문제는 없어요. 아, 그냥 그럼 주식이 그냥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AP 시스템 네, 22,000원에 20%거든요. 22,000원에 20%. 네, 한 1년 정도 갖고 있었나 봐요. 1년 정도면은 계속, 예. 한, 밑으로 팍 작년 떨어졌다가. 12월 달에요?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 중간에 수익이 많이 났었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은 1년은 아니고 아, 1년 아닌가? 한 10개월 정도 됐어요. 거의 1년은 맞는데. 네. 자, 차트 보겠습니다. 그 가격을 보니까 작년 뭐 그 가격대가 12월 달 아니면 11월 달쯤인 것 같거든요. 맞다. 예.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에서 잠깐 올라왔다 떨어지고 뭐 계속 그러던데 중간에 한번 올라오긴 했었네. 26,000원까지. 네, 근데 요새 음. 조금 이렇게 상승세를 조금 타는 것 같아서. 하도 많이 빠져서 그래요. 아, 그래요. 하도 많이 그러면 빠져갖고.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리를 해야 되는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대인데 이 가격대가 지금 딱 보니까 21,000원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21,000원에서 22,000원은 일단 무조건 팔아줘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는 강력한 저항으로 걸려서 한번 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도. 근데 지금 IT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이제 실적들이 다 망가지거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이미 벌써 올 초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되면은 성장주들 실적주보다는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장점은 이거 하나예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만큼의 이제 반등은 좀 줄 수 있는데, 운이 좋으면 22,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한 21,000원 왔을 때 질문을 꼭 주시고, 네.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팔고, 네. IT주들은 많이 빠진 게 좋기는 하지만 지금 실적들이 계속 안 좋을 이 얘기만 나올 거고, 미국도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계속 떨어질 얘기들만 나올 거고, 그래서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해서는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니까 한 대충 한 22,000원, 21,000원쯤에서 한번 정리했다가 네. 다른 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한 내년 한 상반기 지나가게 되면 아마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서는 다시 공략해갖고 복수하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전반전 마무리하고 시황 보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뾰족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하나시스템 지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15,8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15,9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 속에서 매수 포인트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양시장의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살펴보시면요. 개인 투자자 조금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6,355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2,259억 원, 4,214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같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홀로 1,712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753억 원, 961억 원 덜어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종목들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는 좀 필라델피아 지수의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아직은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금 1.58% 하락하면서 2,43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금 0.91% 하락하면서 799.7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 자세한 사항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후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지. 자, 일단은 코스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자, 지금 차트 보면은 이제 코스피 분차트로 돌리겠습니다. 분차트로 돌리니까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할 때 무려서부터 해서 계속 더 이상 저점은 안 깨지죠.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시간 이후부터 살짝 밀릴 수 있지만 밀린다는 느낌보다는 계속 횡보하는 느낌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어제와 비슷하게 이렇게 강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뭐 이 정도만 올라가줘도 어차피 미국 시장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 나올 거니까 그냥 양호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코스닥도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제 2%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죠? 어제 꽤 많이 올라갔죠. 어제 2%. 그저께가 2%인가요? 그저께가 2%, 종가상 2.2%, 어제도 1.2%.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강하게 갔단 말이에요, 코스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거밖에 안 떨어진다? 떨어졌던 거 지금 다시 되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빠질 생각 없어요, 지금 시장이. 빠질 생각 별로 없는 장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장중 수급을 봐도 뭐 막 엄청나게 매도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이 2,400억까지 매도했다가 막판에서 줄어들면서 플러스로 돌려놨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2,400억 매도했다가
뭐 400억 매수했으니까 거의 9,900억 정도를 순매수한 애들이라 뭐 이 정도 매도한 거 갖고는 겁을 낼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다. 근데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권역에 있는 게 어제는 플러스 권역에 있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권역에 있는 게 아마 저게 부담이 돼서 지수가 아마 낙폭을 어제만큼 확 줄이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지수 2,400은 안 무너질 거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생숭생숭 막 이게 이제 강한 종목이 뭐가 필요할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계속 안전한 방산 테마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LIG 넥스원하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하고 사실 이쪽을 추천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원래 한국항공우주. 이거는 1년 전, 2년 전 상담 방송을 의뢰했거나 그때는 방산주가 이렇게 강하게 테마가 꼼짝도 안 했어요. 수주 얘기 나와도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방산주가 지금 여기서 난리 치면서 지금 테마가 강하게 만들어지고 외국인들이 맨날 사고 이거 봐봐 한국항공우주 기가 외국인들이 맨날 여기다 몰빵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좋을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아직도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이거 상담 줄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였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놓쳐버려가지고 어쨌든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고 현대로템은 최근에 강해진 거지 그때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강한 종목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거는 이제 뭐 하나 시스템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 시스템 안 간 거.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지금 계속 제가 왼쪽에서 수급 누가 들어오나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누가 물량 먹어가요. 누가 가겠어요? 이걸 이제 올라갈 게 뻔하니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사서 모아가는 거죠. 어차피 저쪽 방산주들은 계속 전망들이 좋게 나올 거고 수수 소식은 계속 잇따라서 나올 겁니다. 왜냐면 급한 건 유럽이에요. 그리고 폴란드도 이번에 27조 정도를 끌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무기 또 살 거다 이 얘기 있습니다. 기사 잘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급해요 지금. 있는 것도 우리나라 창정비 들어간 거 있잖아 전차. 그거마저도 달라 그럽니다. 그거마저도 달라 그래요 지금. 얘네들 급하거든요. 자 그래요. 어쨌든 방산주들은 계속 좋은 얘기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가운칩스 자 매수 가격은 27,158원에 비중은 10%. 지금 IT 섹터들이 힘을 못 내니까 이게 반등 줘가지고 한 27,500원 그 전에 올라오면 한번 팔아야 됩니다. 싹 올라가면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중이니까 좀 갖고 있다가 반등 나와서 수익으로 바뀌면 바로 팔아버리세요. 그래서 IT 섹터는 파월에서 조금 순한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근데 아마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계속 매파적인 강한 얘기만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한번 팔아주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다음 3기 6,000원에 30%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고 이게 빠진 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빠졌네요. 많이 올라갔죠. 한 700% 올라갔고 700% 올라갔으니까 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쭉 떨어졌는데 지금 고점 대비 57% 거의 60%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사실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진 게 맞는데 얘보다 더 많이 떨어진 애들이 더 많습니다. IT 제약주는요 70%, 80% 빠진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이 정도 빠지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낙폭과대에서 따른 급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얘보다 많이 빠진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그냥 박스권에서 그냥 머물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6,000원으로는 올라가는 건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3,500원 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 한 4,000원 갔을 때 여기가 이제 저항이네요. 강력한. 어쨌든 3,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요거로 마무리하고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장을 좋게 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업종의 대표주들 쪽에서 IT가 약해서 그렇지 그 외의 업종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 왜 강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할 텐데 시장 그렇게 불안한 장 아니에요. 지금 미국 시장만 좀 반등 머리만 들면은 여러분들 금방 눈치챌 텐데 어쨌든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줄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어쨌든 이따가 신의 한 수 시간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 준비해뒀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준비해주신 온라인 강연회 소식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올겨울 우리에겐 압도적인 수익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강연회가 열립니다. 조금 더 자세한 안내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